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회균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이 모든 현대인들의 바람일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야지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생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노화와 질병은 유전자가 아닌 생활 환경과 습관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12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로병사, 드디어 그 비밀의 방이 열렸다. 건강과 장수를 결정짓는 DNA, 텔로미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향해 가자. 텔로미어와 노화, 건강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 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오늘의 주제가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있는 만큼 평소에 건강에 관심 많은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건강과 장수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주위에서 아프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인 경우는 반드시 건강하게라는 단서가 조건이 붙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강과 노화에 대해서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현재 그 건강 상태, 또 노화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타인이 볼 때 나는 얼마나 나이가 들어 보이나, 늙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30대 후반인데요. 사람들이 30대 초반처럼 보인다고 많이들 그러세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 예, 나이보다 젊다고 봅니다. 나이가 적다고 예. 이렇게 보일 때요.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비슷한 그 연령대 친구분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나의 신체 건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비슷하다, 적다, 뭐 내가 더 나이가 들었다, 세 가지 중에.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신체 건강도. 네, 우리 선생님께서. 저는 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늙었다고 느끼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젊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저는 뭐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이 답이 나이보다 내가 늙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내 몸의 텔로미어 길이가 정상보다 빨리 닳아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막고 노화를 늦춰서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국의 천하 통일을 이루었던 진시황에 대해 성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역사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진시황이지만 그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라는 거죠. 진시황은 때문에 말년에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느라고 재정을 낭비했다는 그런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노화를 늦추는데 오랫동안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모두의 염원이죠. 2009년에 그런데 드디어 노화와 수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DNA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마침내 그 텔로미어를 통해서 수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텔로미어는 염색체를 보면 염색체 끝에 염색체 손상을 막게 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DNA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많이 되고 수명을 오래 산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짧게 되죠. 그래서 짧은 텔로미어를 가지면 그만큼 세포 분열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명을 측정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걸 통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단지 수명뿐 아니라 우리가 심장질환이라든지 암, 또 조기 사망, 그다음 췌장과 뼈, 전립선, 폐, 신장,
또 목 등에 암이 생길 확률이 300%가 높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캐나다 연구진이 우리가 말초 혈액 중에 백혈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백혈구 내에서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해서 이 텔로미어 길이와 우리가 이제 올해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우리가 COPD라 그래서 기침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지가 좁아져서 마치 폐렴처럼 또 천식처럼 그 COPD를 앓고 있는 사람과 텔로미어의 길이가 얼마나 그 COPD가 악화되고 때로는 심해서 사망하게 되는지 그의 상호 연관관계를 연구를 했더니 텔로미어가 짧은 군들이 사망 확률이 무려 9.45배나 높게 나타났고요. 이 COPD가 악화되는 그 위험성은 1.5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로미어라는 것은 신체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텔로미어는 음식과 운동, 또 수면 습관들, 이러한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텔로미어의 길이가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학계의 정설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유전자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생활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은 총으로 비유하면 총에 장전을 하는 것이고 환경이라는 것은 그걸 방아쇠를 당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들이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환경으로 사느냐가 그것이 실제로 건강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건강하고 장수 환경으로 바뀐다면 텔로미어 길이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장수 환경을 만드는 4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식생활 습관입니다. 식생활 습관과 체중 조절이 건강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식생활 습관 중에서 열량 제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열량 제한은 인체 텔로미어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은 열량을 식사하시는 것에 신경 쓰시다가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절한 식단을 통해서 복부 비만과 대사 증후군이 생기는 것을 막아만 주셔도 우리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악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손상받는데 우리가 보통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 또 하나는 우리가 대사 중에 인슐린의 내성을 일으키는 음식들, 또 많은 몸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쌓이는데 이것을 쉽게 빼주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 몸 안의 염증을 줄인다고 해서 생선 같은 것들이 좋겠죠. 그 다음에 아마씨나 견과류 같은 음식들. 근데 이제 염증을 늘리는 음식들은 다 아시겠지만 튀김 요리들, 그 다음에 사탕과 탄산음료들, 설탕이 들어간 많은 음식들은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드시게 되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인슐린 내성 음식을 피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하는 그러한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무리가 돼서 나중에 당뇨가 생길 수 있는데 흔히들 많이 드시는 탄산음료가 대표적이죠. 스포츠 음료들, 또 설탕이 들어간 많은 음식들이 인슐린 내성을 키워서 췌장에 무리를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산화 어떤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쉽게 빼주는 음식들이 좋습니다. 비타민 중에서는 C, D, E가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 고구마, 콩, 견과류나 녹차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 몸의 산화 물질을 빼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서 몸 세포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장수 환경을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수면인데요. 잠을 자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렇지만 사실은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몸에서 가장 많은 생명의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면이 부족하면요,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중도 조절이 안 될 뿐더러 몸이 극도로 예민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아지죠. 그럼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 안에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혈압도 생기고 또 비만의 원인뿐 아니라 피로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의 주는 효과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신체 기관들이 휴식을 얻어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호르몬 활동이 왕성해지고 텔로미어가 때로 그러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서 면역력이 증가되고 그리고 당연히 잘 주무시는 분들은 성격도 밝으세요. 우울증이 아무래도 덜 생기겠고 몸의 근육에 피로와 이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원기가 늘 충만해서 하루 종일 그 활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요인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수천 개나 되는 유전자를 향상시키고 긴장을 없애서 근육을 늘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혈관계가 튼튼하게 해줄 뿐 아니라 몸 안에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 엔돌핀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분비되고요. 또 인지 기능도 좋아지게 한다. 또 피부도 젊어지게 한다. 잠도 잘 오게 한다.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 물질을 잘 배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텔로머라제라는 것들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런 좋은 효과가 많이 있는데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주 3회 정도 45분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해주면 텔로머라제 양이 2배가 활성화됐다. 이러한 보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심장을 막 이렇게 막 뛰게 하는 그러한 유산소 운동들을 잠깐 하고 일정 기간 쉬어주고 이렇게 하는 인터벌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것도 텔로머라제 양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보고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운동의 종목과는 관련이 없고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빼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 그리고 직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의사들이나 많은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몸 안의 스트레스를 제거해야지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급속히 짧아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많은 논문들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소 환경을 결정짓는 네 번째 요인은요, 바로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의 인간관계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자연의 어떤 녹지 공간이 충분한 데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좋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 즉 주거 환경에서의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훨씬 길더라 이런 보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면 당연히 인체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장 좋은 운동이 무엇입니까?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데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스트레칭입니다. 역시 많은 연구자들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 몸 안의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을 하면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늘어나서 혈액순환량이 잘 되기 때문에 신체 곳곳이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스트레칭을 노화 방지에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몸의 중심이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틀어지고 삐뚤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코어 근육이 약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신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러한 운동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참 건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라 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신 말씀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닌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